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이자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음식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날인 슈퍼볼데이에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상자 최소 22명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지지하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이 총 관련된 기업들과 주요 이슈들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제가 첫 번째로는 외신 스케치 앞서서 다뤘던 이슈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망들이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전기차랑 테슬라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말아야 될 거 몇 개 있잖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테슬라. 그렇죠? 이 정도 건드리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 거기 참견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지금 자기 말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카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아키오 회장은 미래가 돼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고 나머지 70%는 내연기관 차랑 하이브리드 차라고 지금도 자기 말이 맞았고 그 자신감이 뭐냐면 그거 같은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카로 돈을 왕창 번 다음에 땡긴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해도 따라갈 수 있다 이거 같거든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 정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그 로드스터 팔 때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섹시 모델 나온 거 범용 제품이잖아요. 그 전에 로드스터 스포츠카로 나왔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싫어하는 앨런 머스크가 직접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런 거 타는 거 싫다고 사회자랑 그런 얘기했는데 왜 로드스터를 내놨냐면은 처음에 돈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프로토타입 대충 만들어가지고 제로백이 4초 만에 100km 이상 달리는 거를 부자들한테 보여주면은 그걸 산다는 거죠. 전기차가 저렇게 달리는 거를 부자한테 보여주면은 부자는 그걸 뽐내고 싶어서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팔려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자들한테 팔고 그 시장을 들어간 다음에 공장도 그 도요타 놀고 있는 공장 샀잖아요. 싸게. 공장을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시장을 지금 넓히려고 하는 지금 시장인데 그 타겟층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이미 부자들한테 파는 거는 지나버린 거죠. 부자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가격을 따지는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근데 그 과도기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그 과도기에 잘 팔린 건데 아키오 회장이 저런 말을 하니까 이른바 테슬라나 전기차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제 헛소리 하는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거 같아요. 그냥 자기 세대에 맞게 얘를 그냥 저기 하시면 돼요. 해석하시면 되는데 저 때는 이제 핑클의 이효리가 예쁘니 SS 유진이 예쁘니 아니 그냥 SS 유진 좋아하면 SS 팬하면 되는 거고 핑클 이효리 좋아하면 이효리 팬하면 되는 건데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서로 그 마음을 꺾어야지 자기 만족을 하나 봐요. 근데 도요타 그러면 하이브리드카가 잘 될 것 같다는 사람은 도요타 사면 되는 것이고 전기차 미래가 다시 올 것 같다면 테슬라 지금 눌림목을 사면 되잖아요. 캐시우드 언니가 $4,000 간다고 했으니까 캐시우드 언니가 그 선봉장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한 명을 죽여야 되는 지금 댓글에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댓글이 계속 댓글에 하면서 밤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도요타도 그게 믿는 구석이 있겠죠. 왜 일본이 그걸 다 전기차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 온다는 전망도 많은데 뭔 자신감으로 저러고 있을까? 저는 그 공장이나 이런 것도 규모의 경제로 나중에 충분히 뒤늦게 해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아키오 회장이 알아서 하겠죠. 도요타를 회장이 망치고 싶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해석이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요타가 엄청 주가가 좋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3,464엔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같고 ADR로 상장돼 있는 도요타 모터스 ADR TM도 233.98달러 이번 달에 신고가 같거든요. 테슬라는 처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과도기고 지금 이제 아까 앨런 머스크가 말한 대로 지금 단가가 낮은 범용 모델이 나오면 좋다 이건데 저는 그냥 참전하기가 싫으니까 그럼 한쪽씩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 이거를 다 지금 이거 오늘 걸 해야 돼가지고 다 볼 시간 없는데 네,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아까 다 펴놨는데 없어졌네요. 네. 지금 거기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페라리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싸게 부자들한테 파는 데는 마진이 계속 남는데 이제 테슬라는 타겟이 바뀐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전기차 거기까지 갔어요. 댓글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냐 이것까지 간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는데 지금 화석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니 만약에 앨런 머스크는 지금 처음에 물리학을 배운 다음에 결국에 하려는 게 나중에 우주에 가가지고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고 핵융합 에너지로 진짜 핵융합 그 인공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핵융합 에너지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뭐 스페이스X도 날리고 뭐 전기차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지금 만드는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그 논란도 벗고 뭐 그거를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이제 뭐 범용 제품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비아디가 또 치고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인하해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저기가 되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알아요. 하드웨어 저기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지금 왜 저 PER, PBR 받고 있겠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얘네는. 네. 지금 엔비디아가 GPU 시장, 그래도 그때 여기 이 시장에서 했죠, 이 시간에도. 그레이스 오퍼칩이라고 아예 CPU랑 GPU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거, 그것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도조칩이라고 자기네 걸로 특화된 걸로 만들고 있다고요. 맞아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회사가 전기차 단순히 제조회사가 아니고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지면은 지금도 모자른 게 많죠. 그 얘기까지 하면은 그럼 이제 결국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아니 그게 막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도요타, 테슬라 같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커졌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저는 알아서 그냥 테슬라 좋은 사람은 전기차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테슬라 사면 되고 하이브리드카가 대세가 될 것 같으면 도요타를 사면 되는 거죠. 네, 참고해 주시면 싸우지 말고.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총, 나쁜 총, 이상한 총이라는 소제목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악몽이 된 행사장 한 100만 인파가 몰린 슈퍼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북미에서 이런 총격 사건은 스포츠팀 승리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한 NBA 챔피언십 우승 축하 행사에서도 제가 지난 기억에 보니까 한 10분이 다쳤었고 2019년에도요. 토론토 랩터스 결승전 기념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쳤었거든요. 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은 건가요? 그냥 뭐 세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뭐 진짜 총기가 있으면 쏴버려야 될 나쁜 놈 진짜 많잖아요. 지금 뭐 대형 쇼핑몰에서 백주 대낮에 칼로 뒤에서 와서 막 쇼핑몰 고객들 다 찌르질 않나. 그리고 무슨 신림동에서 골목에서 뒤에서 와서 찌르질 않나. 아파트 입구를 막고 그거 아시죠? 아파트 입구 막고 그 정신병자가 다 불질러가지고 아파트 주민 다 태워 죽이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우리나라에도 저 총기 있었으면 다 복수했겠죠. 테이큰 영화 보셨잖아요. 봤죠? 자기 딸이 그렇게 납치됐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있나요? 근데 거기 아빠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손도끼 가지고 무슨 저기 올드보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저기를 하겠어요. 만약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거기서는 만약에 그 다른 영화도 있거든요. 테이큰 말고 특수부대 출신 말고 정말 일반인 그냥 평범한 아빠가 총기 한 자루로 복수를 하는데 갱단을 다 쓸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요즘에 뭐 마약도 엄청나게 퍼지고 지금 저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앨런 머스크니 무슨 마크 주커버그니 이런 1%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지. 미국도 지금 막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도 난리잖아요. 불황자들 막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저기죠. 점점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총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저렇게 더 심각한 사고가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으니까 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더하면 더했지 갈수록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가 저는 궁금합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총기 사고 사망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총기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죠? 웃긴 게 총기 보유 현황도 이거 정확히 파악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2022년 기준 미국 총기 관련 사망자 수 48,830명.
2022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5,404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총기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하루 평균 133.8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보유 현황, 총기 관련 쭉 말할게요. 일단 미국 네. 총기 보유 현황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총기의 약 40%인 3억 9천만 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3억 3천만 명 인구보다 더 많죠. 6천만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1인당 총기가 1인 한정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가게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가게는 5, 6개씩 갖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 총기 보유가 100명당 125자루. 세계 2위가 캐나다거든요. 100명당 27자루입니다. 5배죠. 그리고 미국 총기 구매 상점수는 약 5만 2천 개입니다. 맥도날드 미국 매장 수가 13,000개예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5배가 많습니다.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을 구하기도 쉽고 총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죠. 맥도날드 매장의 숫자보다도 4배다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확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지 오는데 어느 종류의 총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종류의 총인 것보다 네. 심각한 게 AR-15 돌격 소총 이게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총기 사고가 우리나라 경찰들이 뭐 경찰들 테이저건 들고 다니지만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그 딱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쇼핑몰 사건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게임 누가 옆에서 목격자가 봤잖아요. 게임하듯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다고. 배틀그라운드처럼. 근데 배틀그라운드 보면은 막 소총들이 나와요. 그 남자분들 막 저 예비군 가면 옛날에 막 썩어 빠진 나무총 칼빈총 주는 데 있었다가 뭐 요즘에 그 정도 아니죠. M16 줬다가 뭐 K2 막 이런 거 주잖아요. M16을 민간총으로 변환한 게 AR-15예요.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서 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미쳤죠. 전미 사격 스포츠 재단이 2020년 기준 미국 내 유통 중인 AR-15 그러니까 우리 그 M16이 군인들이 쓰는 거고 M16을 민간으로 개조한 거예요. 민간용으로 개조한 게 AR-15예요. 이게 총 2,440만 정이 지금 2020년에 유통되고 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왜 돌격 소총이냐면은 들고 돌격할 수 있도록 가벼워서. 휴대하고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 M16은 연속 발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그 남자들 예비군용 갖다 자동으로 놓고 쏘는 사람 예비군은 그랬지만 현역이 만약 그러면은 그날 난리 납니다. 한 발씩 10발을 쏴야 되는데 자동이 가능한데 M16을 개선한 AR-15 같은 경우에는 민간용은 반자동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총기 제조사 5대 회사를 조사했는데 10년 동안 AR-15 소총 판매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 딱 총 가지고 지금 이런 난사 사고를 벌이는 게 아니고 저런 군인들이 쓰는 전쟁에서 쓰는 소총을 들고 민간인 지역에서 난사를 하니까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나 위협적이고 AR-15라는 거는 돌격 소총이라고 해서 들고 돌격하기에도 쉽고 연속적으로 발사하면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할 텐데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 어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결론만 내면 이거를 금지를 못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저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 저희요? 아니 미국이요? 그 미국인들이 네.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누구예요? 누구죠? 마릴린 먼로와 그 로맨스도 있었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케네디 그 지금도 누군지 모르죠 지금? 오스왈트 잡혀가다가 바로 앞에서 누가 쏴서 오스왈트 죽었죠? 지금 영상 보시면 나오죠? 경호원들이 그 감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오스왈트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케네디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통령 암살당한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랑하는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 미국 대통령이 죽고 있는데 그래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총기 규제는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죽어나가도 안 된다고요. 총에 죽어나가도 안 돼요. 일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어디서 뿌리가 왔냐면은 수정헌법 제2조에서 온 거죠. 수정헌법 제2조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천조국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천조국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천조국이 됐는데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식민지였는데 거기서 싸워서 이긴 게 지금 그 천조국의 발판이 된 거죠. 그때 싸웠을 때 민간인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대응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냥 식민지로 지금까지도 살 수 있었는데 식민지의 역사를 이겨낸 민병대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히 지금 저기를 말하면, 워딩을 말하면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수정 헌법 제2조 무기 휴대의 권리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보통 공화당, 우리 우익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좌익. 보통 공화당 우익 쪽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전쟁이나 총기 이런 것들을 옹호를 하죠. 좀 추세가 이런 그 성향이. 그래서 여기서 민병이란 거를 민주당이나 뭐 바이든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민병되냐? 이 지금 범죄자들이 민병되냐 이거죠. 쟤네가 민병되냐? 쟤네 민병대가 아닌데 왜 총을 들고 난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것이고 이 민병대에 주목을 안 하고 이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공화당은. 누가 총기를 뺐느냐. 그렇게 총기 난사범이 저렇게 많아지는데 자신의 몸을 지킬 무기를 그 권리를 왜 뺐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정헌법 제2조를 가지고도 항상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붙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저기도 나왔지만 지금 사실 이 며칠 전에 전미총기협회 그 트럼프가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또 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마침 또 슈퍼볼 그게 터졌네요. 근데 그 전에 텍사스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컸어요. 2025년 5월 얼마 안 됐죠.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여기서 라모스라는 애가 16살짜리예요. 근데 얘가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있죠. 자신의 할머니랑 초등학교에 총을 쏘겠다. 그래서 자신의 할머니한테 가서 쐈어요, 먼저. 근데 할머니는 살았어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려 여기에 700명이 넘는 저기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아무 저기를 못했어요. 376명. 376명이 출동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77분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이 19명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라모스가 소유하고 있던 총기가 아까 말한 AR-15예요. 딱 총이 아니라 군인들이 쓰는 소총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총 2정을 $5,000 이상 투자해서 18세가 되자마자 산 거예요, 얘가. 산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AR-15 소총 올리고 할머니랑 초등학교 가서 쏜다고 3일 전에 이미 예고를 하고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터졌고 그렇다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 될 텐데 어떠한 효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 조치는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도 완전히 갈렸죠.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총기 옹호론자와 총기 반대론자가 완전히 해석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바이든하고 민주당 어떻게 했냐면 6월 24일 날 초당적인 더 안전한 지역 사회법을 전격 통과시켰어요. 여기 이 내용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10년 한시적으로. 이것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법원이 위협으로 지정한 무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붉은 깃발법 지원이. 이게 미국은 어려운 게 뭐냐면 각 주마다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원이에요. 뭐냐면 이 주들이 만약에 붉은 깃발법을 채택해가지고 위협적인 무기를 뺏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인센티브로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 밀매와 대리구매 처벌 강화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유명무실해. 근데 물론 한 발 더 나가갔다는 의미는 있죠.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게 또 뭐였냐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교사가 무장을 해야지.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총기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총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당은. 그러니까 아예 교사가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교사가 총 들고 교실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공화당은. 총으로 맞서라.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총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정말로 강제적으로 다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총기 뜯어갖고 뺏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누가 내놓냐고, 누가. 다 숨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또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연방살상무기금지법이라고 1994년도에
반자동 살상 무기에 대해서 10년간 금지하는 연방 살상 무기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연방 중앙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1994년에 10년이잖아요. 근데 2004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한 게 AR-15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이 법 때문에 10년 동안 AR-15 혹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돼서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다. 이게 효과가 있었다. 분명히 법이. 근데 2004년 이후에 다시 늘었지 않느냐. 아까 전에 5대 회사가 지금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부터 금지가 풀렸잖아요. 2024년이니까 대충 10년 됐죠. 아까 5대 제조회사가 10년 동안 10억 달러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AR-15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민주당하고 바이든은 그런 거죠. 2003년에 이 법이 없어지니까 봐봐라. 바로 AR-15 사람들이 사서 돌격 소총을 사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초당적인 더 안전한 지역 사회법이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주정부 개념에서 생긴 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연방정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주가 말을 안 듣더라도 법안으로서 뭐 20몇 년 만에 다시 제정됐다는 의미는 있죠. 근데 이게 유명무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리고 지금 전미 총기협회 있죠. 거기에 회원수가 55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총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다. 총을 욕하지 마라. 물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협회에서 맨날 무슨 저기 로비한다고 뭐 돈 받아먹고 막 공화당에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 막 트럼프 당선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지금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돈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매년. 그거 가지고 둘이 막 삥땅 치고 싸우고 현명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지금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모님들 있죠. 아이들 잃은 부모님들. 네. 총기 회사랑 총기 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 걸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 배상 판결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회원도 조금 줄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선 자금 지원할 여력이 2016년보다는 줄어 있죠. 그래도 그 역사와 이 지금 인프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김을. 안 그러면은 왜 2, 3일 전에 그 전미총기협회 저기 가가지고 트럼프가 2016년에 당신들이 당선시켜줘서 내가 4년 동안 당신들 말대로 법안 다 통과시키고 다 해줬다. 이번에도 밀어달래.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거기에 입김이 있고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지금 자기가 당선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트럼프는 절대 한마디를 막 던지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AR-15의 제조업체가 수녀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수녀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자, 되게 아이러니하죠. 수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등학교에서 자기 자식들 잃은 부모들이 총기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게 그냥 그 팩트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웃기죠. 야, 어떻게 자기 자식이 총에 희생됐는데 총기 회사 주식을 사? 제가 물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무리 저희 불닭볶음면 싫어해도 오뚜기 진라면을 좋아해도 삼양식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라면하고 총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기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소송들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인 거죠. 아니 수녀님들이 왜 총을 사겠어요? 수녀님들이 무슨 저기입니까? 코믹 영화도 아니고 수녀님들이 총이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수녀님들이 총기 회사의 주주가 된 다음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총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런 수녀님들의 예가 대표적이고 이런 것들로 지금 총기 회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총기 회사 주주로 된 다음에 주주 소송의 일반 기준만 딱 만들어요. 뭐 몇천 주, 몇 주 이상을 갖게 되면은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수녀님들이라는 굉장히 신성한 곳에서, 그렇죠? 신성한 단체에서 총기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이 AR-15를 만든 스미스 웬 에드슨이죠. 티커는 SWBI입니다. 여기가 389경 리볼버 권총을 만든 업체고요. 권총은 우리 그 딱총이라고 하죠. 그리고 AR-15 소총을 제조한 그 업체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수녀님들이 스미스 앤 드웨슨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권총의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산 건데 그게 바로 비스타 아웃도어? 아까 그 AR15 소총 제조하는 회사는 스미스 앤 드웨슨, 티커 SWBI고요. 네. 비스타 아웃도어는 말 그대로 아웃도어 의류 회사인데 네. 스티커는 VSTO예요. 근데 여기 산하 브랜드에 레밍턴 총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1816년에 설립되어서 200년이 넘은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총기 업체예요. 이 레밍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기 업체로 분류가 되고요. 이 회사는 샷건하고 라이플 소총, 우리 뭐 밀덕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덕후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가면은 샷건하고 라이플 소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 조지아주 라그랜지에다가 제조 공장을 건립을 하고 본사도 뉴욕에 있었는데 조지아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흐름하고 이어집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아까 바이든이 아까 텍사스인가요? 그 초등학교에서 난사 사건 벌어진 다음에 94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법안을 제정했다는 의민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화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총기 제조에다가 이렇게 피해요? 주로 북부, 특히나 동북부 쪽, 뉴욕이 속한 곳이죠. 동북부 쪽은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남쪽 따뜻한 곳으로 갈수록 우리 조지아주에 우리 현대차 기아 공장도 있는 그곳이잖아요. 네. 그곳 남쪽 따뜻한 지역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쪽은 총기에 대해서 되게 완화적인, 오히려 아까 전에 수정헌법 제2조를 굉장히 하면서 지키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을 왜 방해를 하느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본사를 옮겨버렸어요. 공장도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얘네가. 레밍턴 회사가. 조지아주로.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주에서 그 얘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거잖아요. 91개의 죄로 트럼프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51개 주가 다 따로 재판을 해야 돼요. 어떤 주는 트럼프 출마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저기 전당대회 할 때 아예 그 후보에서 헤일리 이름만 있고 트럼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주는 그게 자격 요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 이름이 기재가 되고. 그러니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총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계속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역설이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총기 주식이 더 올랐고 트럼프가 됐을 때 총기 주식이 더 내렸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면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세지기 전에 싹쓸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선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단 총기가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감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예 그 경찰관 입장에서 공권력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차선책이 또 있어요.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티커가 AXON입니다. 자, 우리 뉴스에서 요즘에 테이저건 많이 보시죠. 네. 얼마 전에도 무슨 할아버지인가? 막 낫을 들고 막 경찰을 위협하고 테이저건 쏴봐 이러더라고요. 테이저건 딱 쏘니까 바로 쓰러지잖아요. 그 테이저건 만든 회사가 테이저 인터내셔널입니다. 테이저가 회사의 이름이에요. 나사 출신이 만든 거고요. 그 테이저 인터내셔널이 사명을 변경한 게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또 별개의 사건인데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네. 흑인이 너무 백주 대낮에 CCTV 완전 찍혀버렸잖아요. 백인 경찰이 목을 진 눌러가지고 무릎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백인 경찰은 21년형인가 받고 지금 또 교도소에서 피습 당했더라고요. 흉기로. 지금 누구한테 보복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의 무슨 공권력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둬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제한 두기에는 사실 공권력이 어떻게 제대로 활약한 적이 있나요? 옛날에 어디 양동근 씨 나온 영화 보면 권총으로 어떻게 해요? 쏘질 못하니까. 소송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권총을 던져서 맞춰야 되죠. 근데 뭐 미국은 워낙에 공권력이 그래도 강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테이저건에 대한 저기 되겠죠. 권총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랑 다른 데는 이제 더 아예 공권력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처음부터 권총 사용을 불가했으니까 테이저건이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바디캠도 만듭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지금 뭐 미국의 경찰들에게 바뀌는 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들 무조건 바디캠 달고 테이저건, 권총보다는 테이저건 사용을 권유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건이, 물론 흑인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뭐 이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네. 흑인들은 뭐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고 흑인들 인권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흑인들이 동양인 비하하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백인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은 동양인 비하를 하지 말고 자기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그 흑인하고 그 흑인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거기에서는 저는 좀 싫지만 어쨌든 그 플로이드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그 백인 우월주의 혹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막 행해지는 거, 이런 것이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엑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테이저건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투자를 할 방법이 뉴욕 증시에는 또 있다. 왜냐면 이 테이저 인터내셔널,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의 전신 회사로부터 우리가 그 대행 업체로 다 우리 한국 경찰이 쓰는 게 여기서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쏘면은 그 침 다시 뽑아서 다시 재활용 못 하거든요. 침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네. 꾸준한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미스 앤드 웨스는 AR-15의 소총 제조 회사고요. 두 번째로 비스타 아웃도어는 본사가 뉴욕 본부에 조지아주로 이전하면서 서부 브랜드의 총기 제조업체 레밍턴을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엑손 엔터프라이즈 테이저건 업그레이드와 설치, 그리고 바디 카메라와 차량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깊은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